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 매매 전략입니다. 자, 우선 지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아니죠.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1.5%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누구나 했습니다. 특히 주말 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다우도 다우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설날 명절도 앞두고 있고 수급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마저 이렇게 깊은 조정을 이어간다면 국내 증시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전 세계 시장, 주식 시장에 좋은 점을 좋을래야 순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공포감이 좀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하락폭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뚜렷한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원웨이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차트 모습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어설프게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는 것보다 이렇게 원웨이로 주가가 밀리는 게 오히려 바닥권에 더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낙폭 과대 접근 방식으로 저점 매수에 좀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낙폭이 여러모로 좋은 또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만큼, 자, 지수의 하락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수가 받쳐주고 추천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찍는 종목들이 빵빵 상승을 해줘야지만 찍는 맛도 나고 또 보시는 맛도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사실 영상을 찍는 게 많이 좀 힘이 안 나고 조금 다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정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네요. 댓글만 봐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도 굉장히 지금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쉴 새 없이 반복을 합니다. 국내 증시는 더더욱 이런 차트 모습이란 걸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이 요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도, 3, 4개월 전에도, 5, 6개월 전에도, 반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쉴 새 없이 이런 하락이 나오고, 이 하락 뒤에 또 쉴 새 없이 상승이 나온 차트 모습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한 과정 속에 지금 하나의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시장을 길게 보면 지금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최근의 하락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란 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쉽게 일어나기 힘든 그런 점을 또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낙폭이 과하게 내려온 최근의 차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종목이든, 아니 종목 선택만 잘 하신다면 지금의 차트 관점으로는 정말 저점 매수, 저가 매수의 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저는 이 카카오 같은 우량주를 보고 있는 거죠.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이러한 관점들, 또 지수 상황, 우리가 장중에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중에 좀 방향성을 잘 잡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상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지수 하락폭이 컸지만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초반부터 움직임이 좋았죠.
특히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해칭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은 이 방산주, 그 중에 대장주는 퍼스텍이죠. 장 초반부터 또 불꽃 슈팅이 나와서 이런 구간 시가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챙겼을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은근히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잘 갑니다. 최근에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K옥션이 상장과 동시에 따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생각보다 단기간의 수익을 챙겼었죠. 이외에도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와 역행하는 종목들. 그 중에 대표 주자들이 이런 원자재, 원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도 한몫을 한 게 사실이고요. 오늘 장중에 이 한국석유가 원자재, 원유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영상에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신 분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보고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란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을 매매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타점 잡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정말 개별 호재라든지 좋은 재료들을 갖고 지수와 상관이 없이 나홀로 나의 길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 대부분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지수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대형주들은 반드시 수급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게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런 대량의 기관 외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가능하죠. 지수가 받쳐준다는 건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카카오란 종목을 접근할 때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장점, 비전, 펀더멘탈 다 중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고려가 돼야 될 게 지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거의 12%. 최근에 낙폭치고는 가장 과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서도 낙폭이 좀 과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12% 정도. 아마 최근에 하락치고 낙폭이 가장 과한 구간이 지금의 차트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는데 눌림 매매라든지 이런 저점 매수가 좀 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지수 차트가 그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수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어디가 미칠지,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그 누가 와도 모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단순히 주식시장을 약간의 확률 게임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지수가 고점 대비 10%가 밀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그 어떤 종목의 하락보다는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편하게 1차 매수를 접근을 했다면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변수로 주가가 더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은 과연 이 종목, 이 지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실이 날 수 있을까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지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고점 대비 10%가 밀린 지수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편하게 좋은 종목을 잘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계획만 잘 세워준다면 저는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의 지수 차트가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종목 선택만 잘 해주신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쫄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저점 매수 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맞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고점 대비 한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적은데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저점, 중요한 전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선 개미들의 손절이 터져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용감하게 사신 분들이 개미와 반대되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전저점을 깨고 개미들의 손절이 나오는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용기를 내셔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고르면 망한다. 그쵸?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이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좀 보이실 거라 보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현재 놓여진 상황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모든 모든 관계자들이 이 카카오 관련된 좋은 기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런 또 희망적인 얘기를 쓰기가 애매하죠. 뭐 제 기억 속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에서 반등 나올 때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아닌가 하고 좋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다시 지수가 이런 구간을 깨고 내려가니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그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가 앞으로 카카오 엔터, 최근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들이 다 상장을 하면서 알맹이가 쏙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적이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카카오가 이런 자회사의 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이 좋은 방향으로 주가를 턴하게 되면 또 반대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카카오 모 회사이겠죠. 개별 종목에 대한 특히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해당 종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뭐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거라 보고요. 뭐 저는 카카오뱅크도 이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카카오도 못지않은 종목이죠. 아마도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수급들이 뭐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카뱅도 마찬가지죠. 아직 뭐 인상적이다, 무조건 봐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단순히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밀린다면 분할 매수 계획을 좀 세우셔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신다면 크게 탈이 나긴 어려운 종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요런 부분까지 주가가 거의 진입을 했죠. 만약 요런 부분 사이에 주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정말 좀 비중 베팅을 통해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좀 챙겨갈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8만 원이란 가격이 설마 올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항상 예상을 깨고 주가가 밀렸던 또 카카오라는 종목인 만큼 혹시나 이런 기회까지 구간까지 주가가 진입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카카오는 어느 정도 수익 관점으로 물량을 챙겨가고 있는 만큼 뭐 여러분들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자신만의 매매 전략 잘 준비하시길 바라보고요. 특히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시황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별 종목도 지수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시황 이슈라든지 중요한 정보,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 이 종목도 단타를 쳤던 종목인데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은 레포트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레포트도 이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종목들은 또 레포트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이런 부분 잘 캐치를 해주시면은 또 괜찮은 또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정말 좋은 우량주들을 누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정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챙겨 가시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용기 내셔서 이런 공포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또 웃으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는 것만 지켜보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손절만 하신다든지 멍 때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 구간에 진입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서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배우실 점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하염없이 하락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 줄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힘들 내시고요. 또 조만간에 전 좋은 소식으로 지수가 또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